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만 선뜻 터놓기는 좀 어려운 그런 감정이죠. 네, 맞아요. 뭐 점심 먹을 사람이 없다거나 낯선 도시에 혼자 뚝 떨어져 있다거나 주말인데 딱히 만날 사람 없을 때 문득 느껴지는 그런 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영국 젊은 층 60%, 미국 인구 46%가 주기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니, 이거 꽤 보편적인 문제 아닐까요? 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고립감을 느끼는 걸까요? 외로움의 본질, 이게 왜 이렇게 퍼졌는지, 또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지 당신과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혼자 있는 거랑 외로운 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사교성이랑은 별개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점. 이거 먼저 짚고 가야겠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외로움은 정말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사회적 연결?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원하는 만큼의 연결.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생존이랑 직결된 아주 오래된 생물학적 경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생존 경보 시스템이요? 그게 외로움이랑 생존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배고픔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배고픔은 몸에 음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잖아요. 네, 그렇죠. 외로움도 비슷하게 우리한테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한테는요. 물이랑 같이 있는 게 생존의 필수였거든요. 협력이 중요했으니까. 네, 혼자 떨어져 나간다? 이건 뭐 포식자한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을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와,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사회적 고통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마치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해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배척당할 만한 행동, 그런 걸 피하게 만들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끔 이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신체적인 고통처럼 뇌가 이걸 처리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그만큼 관계 유지가 중요했으니까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 수백만 년 동안 정말 유용했던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랑은 좀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충돌이요? 어떤 점에서요? 현대사회가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르네상스 이후에 개인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막 도시로 이동하고 공동체가 좀 해체되기 시작했죠. 네, 도시화가 빨라졌죠. 오늘날 우리는 뭐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예전보다 훨씬 자주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동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 수는 어쩌면 늘었을지 몰라도 깊은 유대감을 맺는 관계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미국 통계를 보면 진짜 친한 친구 수가 1985년에는 평균 3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2명으로 줄었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뭐 일이 바쁘다, 육아가 힘들다, 아니면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본다 이러면서 친구들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좀 소홀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문득 엄청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랑 마음은 수십만 년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환경은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말이죠. 우리의 생물학적인 설계는 깊은 연결을 원하는데 사회 환경은 점점 파평화되고 이동이 잦아졌다. 이 부조화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 간극에서 오는 문제죠. 근데 이게 그냥 좀 기분 나쁘고 말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진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파괴적입니다. 노화를 막 촉진하고요.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의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들고 면역체계도 약화시켜요. 노화 촉진에 면역력까지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비만보다 2배는 더 해롭고 매일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요. 와, 매일 담배 반값 이상이라니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니, 어떻게 감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신체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만성 외로움 상태에 빠지면 뇌가 일종의 자기 보호 모드로 전환돼요. 자기 보호 모드요? 네,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세상을 더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그냥 평범한 표정에서도 막 적대감을 읽으려고 하고 불신이 깊어지고요. 아, 세상을 좀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군요. 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외로움이 외로움을 부르는 거예요. 와, 진짜 덫에 빠지는 거네요. 외로움이 외로움을 낳는다니? 그럼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내가 외롭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일단 알아차리는 거군요. 네. 외로움이 뭐 부끄럽거나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인지가 시작이다.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해요. 내가 혹시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을 습관적으로 너무 나쁘게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 내 생각 패턴을 돌아보는 거네요. 네.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먼저 막 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뭐 친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거절한다거나 연락을 일부러 피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이요. 스스로를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혼자 힘으로 너무 버겁다 느껴지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네. 이건 뭐 약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을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죠. 네, 맞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외로움은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힌 생물학적 필요와 너무 빠르게 변해버린 현대 사회 사이의 어떤 불일치에서 오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고 또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악순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다행히 이걸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맞습니다. 외로움은 개인의 행복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정말 눈부신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연결에 대한 욕구, 이걸 다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이 다 해결해주진 못하죠. 다른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자기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찾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서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얻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당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